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2화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는 요즘 이제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병원에 강의를 갔는데 거기 거기 임원분 한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라고요. 완전 거의 백발로 되게 멋있은 어르신이 한 분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데 이제 인사를 막 하고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저는 얼핏 보기에 그분이 피부나 이런 건 좋으신데 머리가 완전 백발이어서 저보다 한 최소한 5년 선배 정도로는 봤거든요. 근데 와서 자기 몇 학번입니다 이러는데 88학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뭇했겠습니다. 흐뭇했다기보다 이제 그러면서 흐뭇했다기보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두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 너무 많아서 슬퍼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좀 나이 이런 주제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입니다. 두 분은 조직 생활하면서 또는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전 예전에 이제 막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보면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네.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조직지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네. 뭔가 개인의 그런 자유보다는 조직의 뭔가 성과를 위해서 좀 개인이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그 꼰대지 그게. 네,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의 자세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막상 이제 그래도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덜 나는 친구들은 아 맞습니다 선배님 저의 멘토십니다 뭐 이러면서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이제 연차의 갭이 좀 커지니까 아예 그런 얘기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죠? 이렇게 안 맞아서 굉장히 이렇게 당돌한 이야기도 잘하고 예.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잘하고 예.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게 그 면전에서 팍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접고 그러면서도 약간 우회적으로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탁 쏴버리는 그쵸. 약간 아쉬움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질문을 하면 되게 명쾌하게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질질 늘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유님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셔서 나이가 드신 분으로. 작두님은 어떠세요? 세대 차이 같은 거 느끼실 제가 때가 언젠가 있나요? 한번 사석에서 우리 이야기를 얼핏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 첫 직장에서 여름에 휴가를 쓰는데 예. 휴가 쓰라 그래서 그 예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휴가원 써가지고 그쵸. 결제판에 예, 결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4일 휴가 쓴 용지를 들고 와서 상사한테 결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딱 보고 위아래로 3번 훑어보고 이럴 거면 휴직해라. 예. 이 한마디 사일을. 예, 이 한마디 딱 듣고 예. 그다음부터 어찌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넘는 직장 생활 동안 4일 휴가를 4일 못 냈구나. 이상 휴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그렇죠. 직장을 회사를 바꾸면서도 네. 네.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데 연도도 기억해요. 2011년도 8월을 예. 이게 영국에서 폭동 사건 벌어졌거든요. 예. 이제 슬슬 기억나실 텐데 입사한 지 6개월 된 직원이 학예 휴가를 예. 일주일을 썼는데
거기에 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열흘 정도 돼요. 네. 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영국 간다는 거야. 어. 왜 가냐? 리버풀 축구 팬인데 예. 축구 보러 간다는 거야. 어. 영국에 폭동이 벌어졌는데 아. 친구 둘하고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많이 다르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게 예. 일단 과감하게 휴가를 써.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6개월 입사해가지고 번 돈 한 방에 다 툭 털어놓는 네. 거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거. 이거 보고 참 많이 예. 트라우마 어. 대비 제일 크게 기억되는 차이 이렇게 느꼈죠. 그렇게 한 10일 정도 간다고 그랬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아니면 흔쾌히. 딴소리 안 하셨죠? 예, 흔쾌히. 그죠? 대신 부러움이 많이 앞섰어요. 부럽다. 대단하다. 그죠? 예, 요즘은 조직 생활을 하신 분 중에 좀 나이 드신 분이 그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강의를 다니면 좀 뭐 팀장이나 임원들은 교육을 하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근데 신입사원이나 대리를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고 같은 얘기도 말빨이 좀 잘 안 먹힐 때가 있고 공감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건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매일 얼굴 부딪히는 그죠? 조직 내 같은 팀 내에 있는 상하 간에 이런 일 세대 차이가 느끼면 이건 좀 갈등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야, 우리 때는 4일 이상 쓰면 휴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10일씩이나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직의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논의 이런 걸 해볼까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세대 간 갈등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옛날에는 그래도 조직에서 물론 옛날에도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갈등으로 좀 번지는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조직의 직급 위계 이런 걸 좀 배려를 해주고 이래 좀 따라줬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대 차이, 세대 간 갈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좀 젊은 사람을 두고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젊었을 때 내가 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고 그죠? 네. 요건 누가 한 얘기인지 압니까 혹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그죠? 이게 몇천 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표현에는 역사적 기원이 있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기원전 1700년 경에 수메르 시대에 쓰인 점토판 문자를 딱 해독을 해봤더니 그곳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전해져요.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세다. 그죠?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젊은이를 향해서 이런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재밌네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놨다고 그쵸. 사실은 타령에 처해진 건데 그죠? 자기도 불만이긴 그렇죠, 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죠? 예나 지금이나 네. 그죠? 젊은이들은 대체로 버릇이 없죠. 그죠? 세대 간 갈등은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은 요즘 생겨난 최신 현상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뿌리가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로부터 어른들 눈에는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나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도 어른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행이 많죠. 그죠? 가령 취업이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한 달 만에 관두질 않나. 그죠? 명절 연휴에 조상님은 모시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나. 그죠? 또 사람들이 뻔히 보는 길거리에서 남녀가 키스를 하질 않나. 그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임에도 온몸에 문신을 새기질 않나.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넘쳐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즘 것들 참 싸가지고 그렇죠. 말세다. 뭐 이렇게 하지 그죠? 않을까요? 네.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 쓰여진 것처럼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좀 풀어볼게요. 말세란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사전적으로 말세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된 세상을 말세라고 부르는데요. 어른들 생각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세상의 종말이라도 찾아올 것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젊은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면 어른들 말씀처럼 정말로 세상의 종말, 말세가 찾아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종교적으로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그죠? 딱 젊은이들은 아니지만 예, 돌아가는 몇 가지를 보고 이렇게 예, 그죠? 예. 그렇죠. 뭐 근데 어른들 우려와 어른들이 믿는 그런 세상은 끝나겠죠. 그죠? 네. 예. 어른들 우려와 달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세상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세라고 주장하는 어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미셀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구의 역사를 쫙 분석을 하면서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합니다. 흔히 우리 이제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는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되는 불연속 지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단절과 불연속을 설명하기 위해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푸코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미셸 푸코, 1926년 프랑스 푸아티에서 출생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으며 1952년에는 정신병리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0년 이후 콜레주 드 프랑스의 사상사 교수를 지낸 그는 권력, 성, 광기, 범죄 등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틀을 뒤집어 놓은 현대 프랑스의 대표 철학자입니다. 그는 니체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간이 권력에 어떻게 훈육되는지를 폭로했으며 에피스테메로 불리는 지식의 가능 조건들을 고고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동성연애자로 알려진 그는 1984년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감시와 처벌 등이 있습니다. 끝. 네. 에피스테메라는 또 생소한 용어 때문에 예, 그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당연히 설명해드려야죠. 네. 그죠? 푸코는 어느 시대나 문화에서건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나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인식의 규칙이 있는데 이걸 에피스테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는 특정한 시대에 우리의 인식과 지평의 구조를 가능케 하는 특별한 규칙인 셈인데요.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죽더라도 일찍 죽어도 여성이 출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위 삼종지도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종지도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규칙, 즉 에피스테메였인 셈인데요.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삼종지도라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어도 다시 출가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안 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삼종지도라는 에피스테메는 여전히 유효한 규칙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신삼종지도라고 그래서 어. 여자가 따라야 될 도리 말고 어, 남자가 남자가 따라야 따라야 될 될, 세 그죠. 가지 도리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 말씀 잘 들어 뭐 이거고 결혼하면 아내. 아내한테 순종하고 예. 그다음에 늙어서는 딸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죠? 그 에피스테메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요즘 우리에게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삼종지도와 같은 에피스테메는 없습니다. 삼종지도라는 에피스테메는 조선시대에만 존재했던 규칙으로 현대에 와서는 단절된 인식이거든요.
이처럼 문화의 역사에는 사람들의 인식을 규정짓는 규칙인 에피스테메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코에 따르면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문화의 에피스테메는 두 차례의 중대한 불연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서양 문화는 르네상스 시기, 그 다음이 고전주의 시기, 그 다음이 근대 시기로 구분되는데 이 각각의 시기는 서로 다른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에 통용되는 인식의 규칙, 즉 에피스테메가 서로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 에피스테메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만들어낸 규칙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 것 그죠? 같네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해서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젊은이들이 기이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건 서로 간의 에피스테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한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기행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인식과 문화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세상은 끝났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스테메가 다른 세상은 전혀 딴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도 누군가가 어떤 어른이 그죠? 여성들한테 3종 지도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또라이 소리 듣는 걸 텐데. 그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현대 사회로 올수록 사회가 더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예. 이런 어떤 세대 간의 네. 갈등의 요소가 더 많아지고 네. 더 공유할 수 있는 게 적어져서 더 심각해질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만일 3종 지도의 에피스테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에피스테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규칙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상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통하기도 힘듭니다. 그 결과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그 자유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과거보다 세대 간 갈등이 훨씬 심해지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 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에피스테메의 유효 기간도 점점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를 주장한 푸코가 살았던 시대만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동일한 에피스테메 속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세대 간 갈등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와 자식 세대가 서로 다른 에피스테메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서로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적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 자식 수준이 아니라 네. 형제 자매 사이에도 그렇죠, 지들끼리 뭐 세대 차이가 난다는 둥 뭐 이런 그렇죠. 정도인 것 예,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에피스테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러면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역사는 계승되지 않고 단절된다. 또 각 시대마다 적용되는 에피스테메가 서로 다르다라는 푸코의 진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이어진다 또는 역사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행하는 특이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역사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죠. 반대로 푸코의 주장처럼 역사는 원래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연속의 과정이고 각 시대마다 에피스테메가 다르다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이러면 젊은이들이 하는 독특한 행동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죠.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뭐 생각이 네. 출발이니까 그죠. 네. 그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르거나 강요하는 삶의 규칙이 있다라는 점을 자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걸 좀 좋게 해석하면
경륜이나 연륜이 쌓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규칙이 많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면 자기가 가진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맞지 않을 때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자기가 수용한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이게 논쟁거리가 많이 될 소지가 있는 게 시대나 시점을 구분하는 거에도 굉장히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는 규칙, 이 시대에 맞는 규칙이 뭐냐?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들었고 올바른 규칙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렇게 이루는 것 자체도 사실은 썩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다들 동의가 되는 건 시대에 맞는 규칙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적응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합리에 대한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변해가는 거에 대한 올바른 시대에 맞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알게 모르게 나이스하게 정립은 안 된 그렇죠. 상태에서 계속 혼선이 있지 네, 않나.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맞느냐 틀리냐는 약간 좀 너무 그 논의를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죠? 좀 부합하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결혼을 딱 해서 처음에 중고차를 딱 샀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서방, 집도 없는 사람이 차부터 사?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보시는 이제 인식의 규칙, 에피스테메로는 결혼을 하면 차보다는 집부터 먼저 사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인식이 뭐 크게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듣기에도 약간 그때 당시에 거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25년 전 얘기인데 요즘 젊은 친구 결혼한 친구한테 그 차보다 집을 먼저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있을까요? 그죠? 이건 요즘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집부터 먼저 사고 차를 사야 된다 이러면 가령 서울 사는 사람은 평생 차를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 이제 갈등이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는 강요하려고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안 받아들이려고 네, 하고 그렇죠. 그냥 다르다 그냥 인정만 해도 되는 그렇죠.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장인어른의 주장이 한 5, 60년대였다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죠? 근데 2019년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의 부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한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 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가 계속 그거에만 그치기 때문에 음. 계속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차이가 문제라면 젊은 사람들이 좀 어른들한테 맞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신세대가 기성세대의 에피스테메를 고려해서 그것에 맞춰주면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미셀 푸코도 극단적으로 자신의 에피스테메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바깥의 사유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에피스테메의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사회 전체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젊은 세대 에피스테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역사라는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대 간 갈등이란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세대 간 갈등은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규칙, 서로 다른 에피스테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규칙, 상대방의 에피스테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좀 그만큼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는 그렇죠. 그런 요소가 갈등을 많이 이제 부추기게 되는데 예. 이게 결국은 경험, 가치 예.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인식 이런 것들을 너무 고정시켜 두고 상대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폴 부르제가 했던 말, 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던 말도 네, 좀 비슷하죠? 달리 네. 보면 뭔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막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어쩌면 그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세대 갈등이 꼭 뭐 특정한 뭐 가정, 조직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한 번쯤 좀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였던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평, 예. 작두님. 오늘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대 갈등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는 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회학 교수 중에 세대 게임이라는 책을 낸 거에 제가 일부 동의가 좀 되는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 세대에 주목하도록 프레임을 짜고 전략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 이거죠. 예. 네. 예를 들면 언론이 됐든 예. 정치인이 됐든 그렇죠. 정치가 심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었던 그 갈등이 막 부각이 되고 조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참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거에 어떤 프레임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거에는 자꾸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좋은 되게 말씀입니다. 예, 많이 들고 직장인인 경우의 모습으로 저도 자신이 없지만 다 함께 해야 되는 건 wrong 틀린 게 아니라 difference 좀 다른 거다. 거다. 예. 이거 정도는 수용했으면 좋겠다. 아, 예. 좋습니다. 그죠? 예. 자연님. 저는 예전에 그 신영복 선생님 책을 보다가 네. 굉장히 좀 그러네라고 해서 좀 기억에 났었던 거를 한 줄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거죠. 예. 어. 신영복 선생 강의에 나왔던 네, 얘기 같아요. 그런 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차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에만 자꾸 주목하다 보면 그 작은 걸 되게 확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런 건데 예. 우리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라서 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한 줄 평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뭐라고 했어요?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차이보다는 그죠? 동일성이 많고 차이를 너무 크게 느끼지 말라. 뭐 이런 느낌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대 간에 통용되는 인식의 규칙, 이걸 우리가 에피스테메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세대의 에피스테메를 타인에게 강요할 때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피스테메를 고집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에피스테메의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에 있어서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에피스테메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